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화작가의 숲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추계에 대해서 영상 시나리오과를 전공하는 임나빈입니다. 어느덧 세 번째 산책 시간이네요. 여러분은 앞으로 동화책 한 편을 완성해서 동화작가로 데뷔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매 수업마다 유명한 동화를 예로 들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숲으로 걸어 들어가 볼까요? 오늘도 숲에서 퀴즈가 적힌 쪽지를 주었어요. 누가 오토바이를 가고 있는데 잠깐! 표지판은 보고 가야죠. 이 표지판은 뭘 뜻하나요? 네, 캥거루가 나타날 수 있다 경고하고 위험을 알리는 거죠.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겠죠? 오늘은 여러분의 세계에서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는 주인공과 저번 주에 이어 남은 이야기 단계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오늘의 목표는 먼저 다른 동화 속 주인공이 처한 위기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공이 겪을 위기를 글로 써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명작 동화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줄거리 살펴볼게요. 가난한 부모가 헨젤과 그레텔 남매를 숲에 버리고 와요. 처음에는 숲에 오면서 돌멩이를 떨어뜨려 길을 찾았지만 다음에 버려질 때는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렸고 그걸 새들이 주워먹은 탓에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다 우연히 과자로 만든 집을 발견하고 먹고 있는데 집주인이 나타나요. 집주인은 마녀였어요. 마녀는 그레텔을 하녀로 부리고 헨젤은 가둬놓고 살찌워 잡아먹으려고 하죠. 헨젤이 자기 팔 대신 뼈다귀를 내밀고 눈이 나쁜 마녀는 아직도 헨젤이 빼빼 말랐다고 생각해요. 마녀는 그레텔을 먼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레텔이 꾀를 써 마녀는 화로에 타 죽게 됩니다. 남매는 마녀의 보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주인과 헨젤과 그레텔은 부모한테 버림받은 가여운 남매입니다. 꾀를 써서 마녀를 물리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걸 보면 둘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있죠. 둘이 겪은 위기는 과자집을 먹다 마녀에게 붙잡힌 것, 절정은 마녀가 둘을 잡아먹으려 한 것, 결말은 마녀를 무찌른 후 마녀의 보물을 챙겨 집으로 돌아온 거라 정리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명작 동화는 빨간 구두입니다. 카렌이라는 소녀는 어머니를 여의고 부유한 할머니에게 입양돼요. 카렌에게는 빨간 구두 한 켤레가 있었는데요. 카렌이 교회에 갈 때 빨간 구두를 신자 할머니는 검정색 구두를 신는 게 예의라며 카렌을 꾸짖죠. 그런데도 카렌은 빨간 구두를 신는 걸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 빨간색 턱수염이 있는 늙은 군인을 만나요. 군인의 주문에 구두가 제멋대로 움직이는데 다행히 멈출 수 있었어요. 카렌은 병든 할머니를 돌보지 않고 또 빨간 구두를 신고 마을의 무도회장으로 가요.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젠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벗겨지지 않는 구두 때문에 밤낮으로 춤추고 덤불에 팔다리가 찔려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해요. 카렌은 결국 사형수를 찾아가 발목을 잘라달라 부탁해요. 구두는 카렌의 잘린 발이 든 채로 계속 춤을 춥니다. 카렌이 잘못했다며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자 천사가 나타나 저주를 풀어주고 카렌의 영혼은 햇살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합니다. 카렌은 자신의 입양해준 할머니 말을 안 듣고 계속 빨간 구두를 신는 고집불통의 버릇없는 소녀죠. 카렌이 맞은 위기는 빨간 구두를 신고 쉼없이 춤추는 저주에 걸린 것, 절정은 발목을 자르기로 결심했지만 자른 후에 발만 남은 구두가 계속 춤을 춘 것, 결말은 카렌이 잘못을 뉘우치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저주를 풀어준 것입니다. 다음은 이소부와 양치기 소년입니다. 양을 치는 소년이 심심부리로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란을 일으켜요. 동네 어른들은 처음에는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니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도 어른들은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도우러 가지 않죠. 결국 양치기 소년의 양들은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아요. 양치기 소년은 따분한 걸 못 참고 심심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죠. 양치기 소년의 위기는 정말로 늑대가 나타난 것, 절정은 늑대가 나타났다 외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은 것, 결말은 양치기 소년의 모든 양이 늑대에게 잡아먹힌 것입니다. 두 번째 이소부화로 넘어가 볼게요. 사자와 쥐입니다. 사자에 붙잡힌 쥐는 목숨을 구걸하고 대신 보답을 약속해요.
사자는 쥐를 얕잡아보고 은혜를 갚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사자가 그물에 걸렸을 때 쥐가 나타나 그물을 찢어 구해줬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둘이고 둘 다 동물이에요. 쥐를 바로 먹지 않고 살려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자와 보답을 하겠다고 약속을 지킨 쥐의 이야기죠. 위기는 사자가 그물에 걸린 것, 절정은 쥐가 나타나 그물을 끊어준 것, 결말은 쥐 덕분에 사자가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래동화 견우와 직녀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소를 잘 치는 견우와 하늘에서 가장 배를 잘 타는 직녀는 일에만 빠져 결혼도 안 하고 살았어요. 일을 딱하게 여긴 옥황상제가 둘이 직접 맺어주었는데 두 사람은 신혼생활에 빠져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해요. 옥황상제는 분노하면서 둘을 은하수 사이에 두고 하늘의 동쪽 끝, 서쪽 끝으로 기항을 보내요. 옥황상제는 7월 7일 1년에 단 하루만 둘을 만날 수 있게 했어요. 그날이 돼도 은하수에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저 서로 바라만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에 두 사람이 하염없이 울다 보니 그 눈물이 비가 돼 지상은 홍수가 날 지경이 되죠. 결국 까치들이 하늘로 올라가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었다 해요. 그게 오작교랍니다. 7월 7일 저녁에 비가 오는 건 두 사람이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고 다음날 동틀 무렵 비가 오는 건 서로 헤어져야 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슬픔의 눈물이래요. 주인공은 견우와 직녀로 둘 다 하늘에 살죠. 견우는 소를 잘 치고 직녀는 배를 잘 짜는데 둘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 일도 팽개치게 됐죠. 둘이 울면 지상에 홍수가 날 정도니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짐작이 가죠. 둘이 겪은 위기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헤어지게 된 것, 절정은 까마귀 떼와 까치 떼가 오작교를 놓아준 것, 결말은 매해 7월 7석 오작교에서 둘이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래동화는 주먹밥이 열리는 나무입니다. 동네방네 온갖 소문을 내는 수다쟁이 부인이 살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산에서 금덩이를 주었는데 아내가 또 소문을 낼 걸 알고 깨를 써요. 나무에 주먹밥을 매달아 주먹밥이 열린 나무라며 아내에게 보여주었죠. 사람들은 허튼 소리라며 믿지 않았어요. 드디어 남편이 산에 금덩이를 주운 얘기를 하자 아내는 이번에도 소문을 내고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 다음부터 수다쟁이 아내는 말조심하게 됐다고 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부죠. 수다쟁이 아내와 기발한 깨를 낸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위기는 아내가 주먹밥 열매가 달렸다는 소문을 내고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를 당한 것, 절정은 아내가 진짜 금덩이를 봤는데도 아무도 안 믿어준 것, 결말은 수다쟁이 아내가 말을 가려서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 동화 속 주인공이 겪은 사연을 들어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배운 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주인공은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등장인물이에요. 주인공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인공은 정말 중요해요. 이야기는 5단계로 쪼갤 수 있는데요. 5단계에 맞췄으면 이야기가 더 짜임새 있어진다 그랬죠? 이 선이 올라갈수록 이야기가 더 긴장감 있어진다 생각하면 돼요. 롤러코스터처럼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더 떨리고 손에 땀이 지어지는 기분 알죠? 그거랑 비슷한데 떨어지기 전에 제일 높은 절정에서 가장 긴장되겠죠. 오늘은 위기, 절정, 결말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위기는 주인공한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커지게 돼요. 주인공하고 싸우는 악당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는 주인공이 지고 그 악당이 승리하게 돼요. 절정은 주인공에게 닥친 최악의 상황이고 어떤 계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며 다시 도전하는 단계예요. 계기도 다양해요. 쓰기 나름인데 주인공을 구해주는 신이나 요정일 수도 있고 스스로 한 다짐일 수도 있어요. 결말은 갈등이 해결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단계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인공의 목표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여러분의 주인공이 목표를 이룬다면 해피엔딩, 못 이룬다면 새드엔딩으로 끝나겠죠. 막상 쓰다 잘 안되면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동화 다시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 오늘의 숲 산책은 끝났어요. 이제 손을 움직일 때입니다. 주인공이 겪을 시련을 고민해보고 2회차 발단, 전개에 이어 오늘 배운 위기, 절정, 결말까지 써보도록 해요. 저는 주인공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럴 때 더욱 마음 강하게 먹으셔야 해요. 어려운 위기일수록 주인공이 헤쳐나가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써봐요. 파이팅! 수고해요, 작가님들. 그럼 안녕!